네, 오늘도 게임주들이 하락했고 그 안에서 NFT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의 가장 기대됐던 게임주 그 안에 위메이드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빠질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레모니시스 김민수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마침 또 저희가 오늘 이슈를 잡아보고 오늘 이슈는 또 김민수 대표님이 게임도 잘하시고 게임주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네,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흔들리는데 네. 좀 속 시원한 얘기를 소신껏. 드려야 하겠죠.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위메이드가 13만 원대로 밀려서 지금 연중 최저가를 그러니까 최근 52주로 봤을 때 거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단순히 이게 가격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연중 최저가라 그러면 올해 올해 말고요. 최근에. 네. 최근 근래에 들어서 네. 뭐 최저가라고 봤었을 때 일단 게임주가 속하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성장주 쪽 뭐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위치한 상황들이 이제 막 크기 위한 어떤 P2E와 관련된 서비스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기대감과 함께 같이 이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성장주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런 관점에서 먼저 많이 움직였던 주가, 특히 또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고밸류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통틀어서 게임주 자체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의 긴축에 대해서 좀 피해를 받는 쪽이다라는 관점들이 좀 높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했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가상화폐죠. 네. 특히 이쪽 시장도 최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부터 모든 가상화폐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P2E로 한다고 하는 이런 게임사들이 또 이어갈 그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연계된 어떤 코인들도 위축되고 대표적으로 드레이크라든가 위믹스 이런 쪽에 위메이드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게임 내 채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연결고리들 네. 이런 코인들도 다 같이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방송 출연하기 한 2시간 전부터 위믹스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업비트 BTC 마켓 상장해서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럼요. 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가 다음 이슈긴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동안에 썬데이토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할 때 자금이 계속 인수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이를 아마 위믹스를 활용해서 썬데이토즈에 주는 방안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가상화폐를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돈을 지불할 수 있구나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러면 위믹스가 만약에 썬데이토즈가 인수를 하게 되면 바로 현금화 될 텐데 네. 대한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시간 전에 나왔던 얘기는 소각 가능성들. 그러니까 즉 위믹스가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어떤 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급반등하는 게 아니냐라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가상화폐 쪽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자사주 소각 같은 개념들의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테라에 연결되어 있는 루나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도 네. 꾸준하게 어떤 소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치를 계속 올려가는 대표적인 코인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또 변화가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또 그냥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왜 파느냐라고 봤었을 때 많이 올랐고요. 게다가 또 LG에너지솔루션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뭐 마련을 해야 또 여기서 이제 또 전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쪽에서도 연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어떤 직접적으로는 위믹스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급락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위믹스가 또 타격을 받으면서 위메이드의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지난 한 9월, 10월 최근 또 가파르게 급등하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P2E 게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이 P2E 게임에 대해서 그래도 중요성을 알고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 식의 발언들을 계속 하나씩 던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P2E 게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게임을 심사하나요?
전혀 상관없는 쪽이죠. 정책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영상위원회 이쪽이 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풀릴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기대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생태계를 만든, 그러니까 즉 게임사들이 하나씩 만들었던 내 생태계 쪽으로 여러 가지 게임들이 같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만큼 인기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점점 더 확장을 시키든가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요즘에 나오는 게 P2E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이게 게임이 아니라 노동이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즉 PC 앞에 앉아서 뭐 사무직처럼 계속 채굴 해서 그거 바꿔다가 하는 이런 것만 나오게 되면 게임의 본질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요즘엔 P2E보다 PNE라고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즉 게임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어닝이 나온, 그러니까 즉 수익이 발생하겠다라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개념 자체가 너무 어닝 쪽으로만 간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게임의 재미, 묘미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앞으로의 또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P2E 게임 시장에 대한 개화를 위메이드가 했다면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단순히 돈을 버는 데 초점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데 돈까지 벌 수 있는 그런 게임 회사로 분명히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확실히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IP를 많이 갖고 있는 좀 대표적인 뭐 펄어비스라던가 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NC소프트에 대한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위메이드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대응 전략을 들어보고 다른 게임주 발굴에 또 나서 볼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한 번씩 뭐 발작하듯이 급락 몇 번 나오기 있죠.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시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전혀 그냥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전부터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지금 밀렸다고 해서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데 이런 P2E 개념과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게 되면 대응하기 힘드신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아까 13만 원대 밑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샀다가 지금 다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대응 전략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13만 원대 밑에서는 가격 메리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3만 원 이하에서는요. 네. 그런데 한 15만 원대 근처가 또 중기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기 저항이 뚜렷한 흐름들 쪽에서 밑에서 계속 어떤 저점을 다지는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게 완성이 되게 돼서 우리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한 15만 3천 원대 안착하게 되면 다음으로 한 16만 5천 원대 부분을 또 2차 저항으로 보되 지금 이제 약간 역배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안고 또 위메이드가 보여주는 또 게임에 오랫동안 100개 정도 게임이 다 이쪽 생태계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순차적인 관점들이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변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미국에 나오는 긴축과 관련된 이 우려감들 네. 이게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필 또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또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게임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일단 13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면서 매수 의견 주셨고요. 1차로는 15만 3천 원의 목표 주가, 2차로는 1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지금은 좀 NFT 코인 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주목을 받았던 건 이제 메타버스로 네.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콘텐츠에 있어서 잘 만들어야지 메타버스 세계에도 많은 분들이 뛰어들 텐데 게임만큼 또 그런 가상현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어디 있습니까? 네, 아직은 안 보이지만, 네, 그 안 보이는 네.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투자 영역 아닐까요? 그럼 뭐 말씀하신 게 뭐 네. 자이언트 스텝, 위직 이런 쪽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다 해당되겠지만은 네. 어떻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최근에는 이제 컴투버스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뭐 아프리카 TV도 뭐 유명 VJ를 통해서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그걸 NFT화 시켜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제페토도 당연히 지금 잘 되고 있고 해외 MZ 세대들이 또 가장 각광받는 놀이터가 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네. 이런 기조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추가로
뭐 저희가 아직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지만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이요? 네, 이 회사도 꾸준하게 신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정보통신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쪽에 대한 새로운 특히 메타버스 관련된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또 가장 좋은 게 롯데정보통신은 바로 쇼핑과 관련된 쪽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메타버스나 또 AR, VR 환경들을 만들었을 때 아마 관련된 앱을 지금 거의 개발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는 응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또 변화를 가져가기 딱 좋은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 물론 지금 싸이월드 얘기 가지고 조금 흐지부지 되긴 하고 있지만 잠깐 지연돼서요. 네. 지연이 너무 오래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해야 저도 좀 사진 좀 정리하는데, 네. 거기다 이제 SK텔레콤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쪽의 변화들은 여전히 지금 또 계속 아직은 안 보여줘도 이게 가겠다라는 입장들이 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 메타죠. 그 페이스북에서 과거에 보여줬던 이런 흐름들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한 상반기가 지나서 이번에 또 AR, VR 기기죠. 그러니까 특히 애플 글라스 같은 경우가 선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또 훨씬 더 일기의 메타버스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엮여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게임 회사들도 있지만 정말 롯데정보통신은 좀 저는 의외였는데 이 네. 회사도 눈여겨봐야겠고요. SK텔레콤, 한일과 컴퓨터, 뭐 아프리카 TV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저희 주제가 위메이드인 만큼 게임 안에서 이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서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잘 이 시세 흐름을 탈 수 있는 회사를 꼽아보자면 뭐 위메이드는 먼저 이 시장을 열었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컴투스는 IP가 많아서 또 많이 거론되고 또 컴투스홀딩스는 현금이 많아서 많은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기업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가장 그래도 만약에 P2E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네. 그래도 메타버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인기를 끌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펄어비스죠. 네, 그런 관점에서 펄어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도깨비. IP? 네네네. 네, 도깨비. 도깨비. 네, 도깨비라고 하는 내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게임은 연기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을 때 이어지는 게 보통 이제 게임사들이 자기 게임을 그러니까 이런 실사화시켜서 게임을 만들었을 때 보게 되면 보통 다른 엔진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또 로열티를 주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엔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익성도 좋을 거고요. 거기다 구현하는 속도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보통 이번에 매트릭스 4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해하세요? 못 보려고 봤는데. 했는데 놓쳤어요. 네. 예,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에픽사의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쓰면서 이제 거의 스튜디오 안에서 모든 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쪽에 강점을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그런 펄어비스도 그런 변화가 이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은데 게다가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게 또 성과가 나게 되면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은 이제 P2E가 아닌 쪽에서는 또 메타버스 쪽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대하는 거는 컴투스 같습니다. 컴투버스. 네, 발음 좋으시네요. 웰컴 투 컴투버스. 하셨어요 그거? 아니요. 네, 치연 담당자인 줄 네. 알았습니다. 예,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도 강력한 IP가 있죠. 네, 특히 원래 서머너즈 워가 크로니클이라고 그냥 나오려고 했다가 네. 좀 지연도 됐고 이참에 P2E로 내보내자라고 맞아요. 해서 이게 아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강력한 IP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훨씬 더 성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게임즈 안에서 메타버스 쪽 또 그리고 콘텐츠로 간다면 펄어비스, NFT를 활용한 또 최애 종목으로는 컴투스로 꼽아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지지권이나 여러 가지 특히 약할 때 여기서 얼마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긴 한데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주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마 13만 원대에서 한 12만 5천 원대 보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들이 마련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 하락하게 되면 저지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3만 원대 이하대에서 매수하는 전략들 그리고 또 목표가는 일자로
한 16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투스까지도 들어봤어요. 오늘 게임주에 대한 전략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